저는 아브라함 커피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그리고 바리스타 그리고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장입니다. 바리스타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뭐 바리스타로 일하는 시간보다는 지금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을 떠나서 어떻게 제가 지금의 자리까지 지금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유튜브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7.8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잘 되는 것 같다가 자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조금 도전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사실 커피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학과 출신입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이고요. 전혀 커피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학과고 커피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준비된 돈 자금도 하나도 없었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학교를 다닐 때도 그냥 커피를 좋아하는 학생일 뿐이었지 카페를 창업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커피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커피를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원두를 일단 사가지고 먹으면 좀 더 저렴하더라. 커피 한 잔에 막 3,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원두는 뭐 한 봉지에 한 12,000원 이렇게 사니까 한 100g, 200g씩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두를 사서 좀 그 금액을 좀 아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원두를 사서 먹다 보니까 카페에서 먹던 맛이랑 내가 먹는 맛이 내가 내려서 먹는 맛이 전혀 다른 거죠. 왜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커피를 갈아서 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와서 직접 갈아야지 신선해진다라고 해서 또 그라인더를 한 대 사게 되고 이렇게 사고 나니까 또 원두의 신선도 얘기가 들리게 되고 그래서 또 내가 직접 한번 볶아볼까 그렇게 해서 후라이팬부터 시작해서 로스팅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라이팬으로 볶은 데는 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또 로스팅기를 조그맣게 또 사게 되고 그러면서 뭐 사이펀이라든지 프렌치 프레스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이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도 하나씩 사 모으면서 커피 취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냥 커피 마시는 게 좋았는데 너무 비싸서 이게 취미가 됐고 나중에는 제 자취방에 한 켠에는 아예 홈카페처럼 이렇게 진짜 없는 게 없는 그런 공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딱 졸업하고 저는 학사 조교를 1년을 했거든요. 1년을 조교를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딱 다 갚고 나니까 학사 조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수중에 딱 한 5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일단 해외여행을 가자. 커피 농장을 직접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커피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는 행동이고 커피 농장이라는 게 해발고도 1500m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거기를 올라갈 수도 없고 해외에서 뭐 운전해서 가기도 어렵고 길도 사실 안 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농장에 가보면 도로가 이렇게 닦여 있는 길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던 게 포장이 돼 있죠. 이런 시멘트로 포장이 이렇게 바닥에 포장이 돼 있는데 농장에 가면 어떻게 됐냐면 그 자동차 타이어가 지나갈 공간만 포장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장이 두 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 줄로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라 요만한 폭 하나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딱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방문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무작정 진짜 찾아가서 현지인들한테 물어가면서 가서 커피 농장을 제가 들어가게 되고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이 농장을 다시 가야 되겠다. 처음 갔을 때는 농장주가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자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일단 졸업을 했고 학사 이제 조교도 끝이 났는데 내 취미를 살려가지고 커피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여행 갔다 오니까 수중에 300만 원이 딱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 받으러 가도 아무도 대출해주지 않고 재산이 없으니까 담보가 없다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저렴하고 허름한 고신대학교 근처에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커피를 나눠줬을 때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고 이런 걸 떠올리면서 학교 근처에다가 차리면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좀 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학교 주변에 자리를 찾았던 거죠. 찾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름한 공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짜 어떤 곳이냐면
여기 고신대가 좀 되게 고바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옹벽이 쳐져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집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과 옹벽 사이에 골목길이었습니다. 그 골목길에 세레타 지붕을 올려가지고 그냥 앞에 문 달고 뒤에 문 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도 아닌 무허가 건물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에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1년에 100만 원이었어요. 수중에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미 썼죠.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는 도저히 창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누나한테 내가 300을 가지고 있으니 300만 원 빌려줄 수 있겠니? 이래가지고 6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모했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페인트도 칠하고 전기도 직접 배선 깔면서 전기도 막 통해가지고 감전도 대보고 하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고신대학교에서는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막 어떤 젊은 남자가 혼자 와가지고 매일같이 삽질하고 있고 시멘트 개고 있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공간에서 막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고신대학교 학생들도 관심이 많았고 나중에 창업을 하고 나서는 고신대 신문사에서 취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니까 이제 카페를 창업했다 해서 이제 기사도 좀 났던 적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목표가 되게 소박했거든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벌자, 한 5만 원만 벌자. 그렇게 하면 그 당시 때 기본 평균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한 100만 원은 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처음 오픈을 해서 처음에는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다가 더 이상 매출이 딱 안 오르는 시기가 딱 왔었습니다. 더 이상은 내 힘으로는 매출이 여기서는 이 공간에서는 비가 오면 비가 샜거든요. 그냥 벽으로 비가 막 줄줄 흘러내리고 이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는 시기가 왔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커피 아닌 메뉴에 조금 신경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는 제가 커피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아닌 걸 찾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메뉴가 밀크쉐이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커피 아닌 메뉴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손수 이제 발로 뛰어가지고 딸기를 저렴하게 사와가지고 딸기를 정말 그 저렴하게 해서 딸기를 가득 넣은 딸기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힘 딸릴 땐 딸기라 그래가지고 힘이 딸리면 딸기를 먹고 비타민 보충을 해라 이런 의미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 딸기가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kg씩 딸기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갑자기 15에서 20 하루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1년에 100만 원이면 월세가 이게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막 20만 원씩 이렇게 벌게 되니까 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바로 옆 공간으로 가서 한 10평 남짓 되는 공간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확장을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제 또 위기가 온 거죠. 대학교 앞에서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도 제가 고신대 앞에서 하고 있는데 방학은 진짜 치명적입니다. 코로나도 치명적이지만 방학은 진짜 치명적이고 학생들이 진짜 썰물처럼 싹 다 빠져나가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까지 거의 다 나가게 돼요. 매출이 그냥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의 문을 안 열어도 될 정도로 매출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여름 방학이 2개월이고 겨울 방학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좌절을 하다가 확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2호점을 확장을 했어요. 2호점 확장을 했는데 2호점도 굉장히 좀 잘 안 됐었어요. 기분은 이제 패기는 있었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제 이런 작은 카페에서도 20만 원씩 30만 원씩 매출이 나오는데 하면 되겠지 하고 뛰어들었는데 그 2호점이 오히려 잘 안 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좀 큰 돈을 좀 빌려가지고 남포동으로 가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나 꿈꾸는 그 공간이죠. 남포동으로 딱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남포동에서도 역시나 안 됐어요. 거기는 월세가 250이었거든요. 월세가 250인데 그걸 메꿔야 되는데 도저히 메꿀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래서 막 전단지를 가지고 거리로 뛰어나가가지고 진짜 장사하는 사람처럼 제 커피 좀 한번 먹어봐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지금의 자리인 고신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 저는 5번의 도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잘 됐던 적은 사실 한 번밖에 없었고 완전히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남포동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좀 약간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면 내 커피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나에게 올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남포동에서는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많이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한 달에 250만 원이 월세를 나가니까 최대 지출금이 그냥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이 빠져나가니까 장사를 못 해내면 통장이 자꾸 비어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남포동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고신대학교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올라오게 되었을 때는 정말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
큰 결심을 하고 올라오면서 만만의 준비를 해가지고 딱 오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고신대에 처음 딱 올라왔을 때는 좀 잘 됐습니다. 그냥 딱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쫙 들어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배우고 그렇게 배웠는데 딱 잘 됐다 싶었는데 바로 겨울 방학이 딱 오면서 역시나 3개월 동안에 거의 공백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개강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됐으니까 겨울방학 3개월 정도 난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딱 개강을 딱 앞두고 이제 개강을 하면 새로운 메뉴도 딱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개강되는 그 시기가 그 코로나가 시작됐던 시기였어요. 3월에 개강인데 2월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저는 사실 안 믿었습니다. 뭐 별일 없겠지 하고 뉴스에 막 뜨길래 우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냥 뭐 뉴스일 뿐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개강날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한 팀이 왔고요. 라떼 2잔 8,000원 팔았어요. 그 다음날 됐거든요. 똑같이 8,000원, 12,000원. 그냥 하루에 8,000원, 12,000원, 8,000원, 12,000원, 8,000원. 이대로 저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고신대점도 있었지만 남포동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포동점에서 250만 원에서 계속 300만 원에서 빠져나가면서 여기서도 빠져나가니까 이거 나 이러다 진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크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남포동 지점이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빠져나오게 됐거든요. 이제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게 돼서 버틸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남포동 지출이 빠졌으니까 버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일어서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이 흘러갔잖아요. 2년 내내 사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영상을 한 편씩 올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 강행을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영상 한 편씩 찍어서 올리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1년이면 365개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버텼더니 구독자들이 이제 응답을 해주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구독자 한 2만 4천 명, 5천 명 정도 되는 구독자들과 함께 쇼핑몰도 만들게 되고 직원도 이제 3명이나 두고 있는 그런 카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겸손해질 때 포기하지 마시고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정윤 바리스타님의 또 멋진 멘토링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아쉽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또 너무 짧았습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고 있는데 저랑 약간 닮으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뭐 바리스타 하시다가 힘든 거 있으면 개그 쪽으로 하셔도 일단은 질문들 몇 가지 올라온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특수 학과나 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커피 자격증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전 세계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의료 자격증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건데 커피는 사실 국가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 거고 사실 수료증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 자격증을 보고 이제 바리스타를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력이 더 실력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건가요? 요리랑 똑같죠. 요리도 자격증이 있지만 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맛있게 해야죠. 커피는. 맛있게. 네, 맛있게 하는 게 잘.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트 이쁘게 그려주면 바리스타 잘하시는 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라떼 시켰는데 하트 잘 나오면은 잘하시는 분이다. 조금 하트가 삐뚤어졌다 이러면 이 사람 못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맛으로. 네, 약간 커피를 바라보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게 네네. 그냥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바라보시는데 예. 커피도 결국 먹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맛있는 게 장땡입니다. 맛있는 게 장땡이다. 혹시 진상 손님이 왔다. 말리면 안 된다. 네. 진상 손님이 네. 왔으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진상 손님 분류가 2가지 부류인데요. 하나는 진짜 대책이 없는 부류가 있고요. 네네. 이 부류들은 사실 그냥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거고요. 네. 한 부류는 좀 짓궂은 농담을 하시는 진상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진담이 아닌 거죠. 근데 저희 직원들 중에도 막 진상 손님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좀 아저씨들의 짓궂은 농담인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흘려 넘기는 약간 이렇게 때려도 태극권처럼 이렇게 탁 흘려 넘길 수 있는 그런 아, 자세로 좀 유연하게 대처해라.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이정인 바리스타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여기서 이분의 멘토링을 들어봤으니까 언제 한번 커피 맛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커피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고신대학교 정문입니다. 고신대학교 네. 정문으로. 가게 이름은요? 아브라함 커피. 아브라함 커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